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쓰던 결제 방식이 어느 날 거대한 외부 세력에 의해 바뀌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세력은 이미 전 세계 금융망과 수십 개국 은행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파이코인이 기반을 닦아온 P2P 결제 시장 한가운데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QR코드 결제입니다. 현금이 여전히 강세인 농촌과 오프라인 상점, 은행 계좌조차 없는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 방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금융 접근권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로 한 번 찍으면 거래가 끝나는 이 기술은 카드 단말기나 은행 창구보다 훨씬 빠르고 싸고 간단합니다. 리플은 여기서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몇 초 안에 거래를 끝내는 속도,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이미 연결된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 이 조건이면 QR 결제 시장에 대형 유통망과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미 QR 결제를 현장에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도시나 상점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커뮤니티 곳곳에서 직접 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리플이 이 거대한 결제 무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파이코인은 시장을 내줄까요? 아니면 지켜낼까요? 혹은 두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손을 잡게 될까요? 이 답을 풀기 위해선 먼저 QR 결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이 왜 이 시점에 뛰어들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리플이 QR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현금과 수표가 여전히 지배하는 오프라인 경제를 디지털 결제 체계로 재편하는 주도권입니다. QR 결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금융 인프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이 없는 마을,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점, 스마트폰 하나로도 연결되는 경제. 이 환경에서는 복잡한 절차보다 속도와 단순함이 우선입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QR 결제가 향후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 2030년대 중반에는 현재 규모의 몇 배로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미 전 세계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거대 인구 시장이 핵심 성장축이 됩니다. 여기서의 결제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리플의 강점은 진입 속도입니다. 이미 다수의 중앙은행, 민간은행, 결제 게이트웨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새로운 국가나 지역에 진출할 때 온보딩에 걸리는 시간이 몇 주에 불과합니다. 평균 3에서 5초 내에 거래가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IoT 결제까지 결합하면 상점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가전, 공공 서비스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하면 QR 결제 시장은 단순히 소매 결제가 아니라 국경 없는 종합 결제 인프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제의 흐름이 모두 리플 네트워크를 통하게 된다면 파급력은 단순 점유율 계산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이미 훨씬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는 기술보다 사람과 습관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의 결제 네트워크는 종이에 그려진 청사진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거래가 매일 오가고 있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신원 인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입자 수가 아니라 즉시 거래가 가능한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결제 시스템에 있어 이 정도 규모의 준비된 네트워크는 막대한 자산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결제 방식입니다. 파이코인은 지갑 주소를 복사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점에서는 결제 요청을 띄우고 구매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됩니다. 중간에 결제 단말기나 은행 게이트웨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휴대폰 하나로 결제와 송금을 해결할 수 있고 수수료는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소액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상점, 장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채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확산 방식입니다. 리플이 중앙집중형 파트너십 모델로 시장을 개척한다면
파이코인은 커뮤니티, 자발적 확장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서로 QR 결제 사용법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결제 경험을 주변에 전파합니다. 이건 광고보다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이처럼 파이코인은 기술 도입 단계가 아니라 이미 생활 속 결제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패턴이 리플의 대규모 인프라 공세 앞에서 얼마나 견고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답은 두 프로젝트가 같은 지역에서 마주쳤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거대한 결제 인프라 전쟁의 무대는 빌딩 숲속 금융 중심지가 아닙니다. 은행 지점 하나 없는 시골 마을, 카드 단말기를 본 적 없는 골목 상점, 그리고 매일 손에서 현금이 오가는 재래시장이 진짜 전장입니다. 이곳의 공통점은 단 하나, 스마트폰은 있지만 금융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은행 계좌를 가진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 틈을 파고들어 QR 결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망을 심으려 합니다. 기존에 연결된 은행, 결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면 정부나 대형 유통망에 단숨에 QR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3에서 5초,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니 초기 채택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코인의 방식은 다릅니다. 대규모 인프라 설치 대신 이미 손에 쥔 스마트폰 속 지갑 앱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점 주인이 QR코드를 띄우고 손님이 스캔하면 거래는 끝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승인이 필요 없으니 골목 구멍가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프로젝트가 노리는 시장은 겹칩니다. 둘 다 현금 중심 경제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마트폰을 관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소비자, 같은 상인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결제를 습관으로 만들고 누가 지역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상생이 될지 정면 충돌이 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두 프로젝트가 마주 설 미래는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나뉩니다. 서로의 길을 침범하지 않고 역할을 나누는 상생, 그리고 같은 시장을 두고 맞붙는 경쟁입니다. 상생의 경우 리플은 대규모 송금과 금융기관 연동 결제를 담당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보내면 그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거쳐 목적지 국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파이코인이 등장합니다. 수신자는 파이 지갑으로 금액을 받아 동네 시장이나 소매점에서 바로 결제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두 네트워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사용자 경험을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플이 QR 결제 인프라를 상인 단위로 확장하고 소규모 거래까지 흡수하려 듭니다. 반대로 파이코인이 해외 송금이나 대형 상거래 결제까지 영역을 넓히면 리플의 주력 시장과 겹칩니다. 결국 같은 소비자, 같은 거래건을 두고 가격 경쟁, 프로모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 변수는 속도와 신뢰입니다. 신기술을 쓰게 만드는 건 속도지만 계속 쓰게 만드는 건 신뢰입니다. 상생을 택하든 경쟁을 택하든 사용자에게 이 결제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시장은 금세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앱, 하나의 결제 단말에서 파이와 XRP가 모두 지원되는 통합 환경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코인을 쓸지 선택만 하면 되고 두 네트워크는 백그라운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경쟁은 기술보다는 플랫폼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두 프로젝트는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같은 길에서 속도를 겨룰까요? 이 판단에 앞서 우리는 각자의 실사용 경쟁력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기술 사용표보다 체감 경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갑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결제가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과정, 그 순간이 곧 기술의 성적표입니다. 리플은 이 순간을 아주 짧게 만듭니다. 거래 승인까지 평균 3에서 5초, 화면이 깜빡이는 사이 결제가 끝납니다. 수수료는 0.00001 XRP,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단, 이런 속도와 비용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결제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이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파이코인은 진입 과정이 다릅니다. 앱을 켜고 QR코드를 스캔하면 거래가 시작됩니다. 별도의 계좌 개설이나 은행 연동이 필요 없습니다. 속도는 평균 5초 안팎.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소액 거래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역시 네트워크 유지 목적의 소액 파이로 사용자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리플은 고속도로처럼 정비된 결제망을 따라 쾌속 주행하는 느낌입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골목길까지 이어진 도로망처럼 어느 곳이든 바로 들어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빠르고 싸지만 진입 방식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결국 속도와 수수료에서 큰 격차는 없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누가 더 많은 결제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미래 결제 시장의 지형을 바꾸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시장이 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두 프로젝트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어떤 결제 환경 속에 살고 있을까요? 길거리 커피를 사면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 앱이 묻습니다. 파이코인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XRP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그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게 결제 시장 통합의 그림입니다. 사용자는 코인의 종류나 전송 경로를 의식하지 않고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고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제 단말,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 파이코인의 강점은 이미 존재하는 커뮤니티 기반입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QR 결제를 경험했고 소규모 상점과 개인 거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통합 환경에서도 이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는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리플은 다른 위치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연결된 인프라,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과 대규모 결제에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에서는 파이로 결제하든 XRP로 결제하든 리플 네트워크가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통합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지역 커뮤니티와 손을 잡으며 사용자가 매일 쓰는 결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습관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장의 미래는 속도가 아니라 자리 잡는 힘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두고 파이코인과 리플이 같은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이 협력으로 끝날지 경쟁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결제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곧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